can hear you, but I wo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1,000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s, which I wish would go away. Oh, oh. You're not a voice, you're just a ringing in my ear. And if I heard you, which I don't, and spoken for, I fear. Everyone I've ever loved is here within these walls. I'm sorry, secret siren, but I'm blocking out your calls.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I a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What do you want? 'Cause you've been keeping me awake. Are you here to distract me so I make a big mistake? Or are you someone out there who's a little bit like me, who knows deep down I'm not where I'm meant to be? Every day's a little harder as I feel my power grow. Don't you know there's part of me that loves to go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Are you out there? Do you know me? Can you feel me? Can you show me? Where are you going? Don't leave me alone. How do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요 근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가 따뜻한 소식으로 좀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이 강 한파를 뚫고 찾아온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났는데요. 무려 3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네. 그 90대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이 춘천시청의 복지정책과를 찾아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부자를 대신해서 왔다고 한 이분이 편지 한 통이랑 3억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미리 봤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어린 자녀를 거느리고 있거나 병든 노부모를 모시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녀자 가장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꼭 도움이 절실한 100개 가정을 엄선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기부자는 익명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처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네. 1월부터 3월까지라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다 지급하지 말고 이제 어쨌든 좀 나눠서 예.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또 강원 원주시 단구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동학대 피해 지원을 위해서 후원금 90만 원을 초록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이 장학금을 받은 거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고 하고 뭐 태백시의 상장중학교 2학년 3반 학생들도 이 학급비를 학기 초에 모으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니까 이 학급비가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 학급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태백시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 써달라고 손편지와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추운 날씨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내용인데 네. 저희가 어제 주식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자랑했잖아요. 너무 제가 부끄러워지고 참 한심한 느낌까지 드는 돈 소식입니다. 받아야겠네요. 네, 예. 어딘가에 또 기부를 할 길을 좀 예, 찾아야겠습니다. 저도 네. 꼭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좀 한결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네네. 마음입니다. 아, 정 의원님이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 멋지다 하셨습니다. 아, 마중물님이 그래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아까 맥주님이 오늘 선곡이 정상적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제 선곡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아, 참. 저희가 네. 어제 군가를 틀었거든요. 네. 오프닝 곡으로. 아니, 안 그래도 다들 아를 따라 하셨어요. 아. 오, 아를 그것만 따라 따라할 수 하셨어요. 있죠. 네.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파운드리님이 와 3억이라고 덜덜덜. 진짜 3억 와 대단한 금액입니다. 네.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3억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예 대단합니다. 네. 음. 정 의원님이 어제 군가 충격이었다고. 왕캐니님이 주식왕 김민우 아나운서. 아 왕은 아니고 그냥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서영님이 프리데스크 시작할 때 실시간으로 처음 보신다고. 아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아마 저희가 나오는 게스트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프리데스크 한 번 출연하시면은 계속 나오신다. 아,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번 시청하시면 계속 시청하실 겁니다. 네. 오늘 그 주요한 인물인 두목님을 먼저 만나는 날이죠. 네, 첫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이분이 먼저 여러분께 선을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아우, 네. 네, 한 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 그러니까요. 아. 새해 첫 주가 훅 가고 있네요. 아니, 너무 바빴어요, 사실. 전 너무 바빠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어요? 아무래도 뭐 팀 운영하려 해야 되고 회사 걱정해야 되고 뭐. 원래 좀 오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좀 바빠요. 네. 아직 뭐 김민호 씨는 모를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어야 알지. 저는 그냥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항상 보고 배웁니다 선배님. 오늘은 제가 좀 앉은 키가 좀 낮아 보이죠? 의자를 낮췄습니다. 예, 항상 저희-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쁠만 한 게 탁자도 바꿨죠. 이 가림막도 바꿨고. 가림막, 이거 마지막. 네, 오늘 네. 새로 바꿨어요. 그리고 의자도 사실 바꿨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쓰던 거는 구내식당에서 빌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굉장히 반납을 요구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그냥 저희가 좀 맞췄습니다 이거를. 네. 더 이상 이제 빌붙을 곳이 없군요 저희는 이제. 저 이제 자생하는. 완전 독립했어요. 어허. 독립했고 이제 뭐 떳떳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빌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더 이상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소소하게 시작한다고 소소하게 그렇죠. 준비했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 그 새해가 됐으니까 오프닝 멘션 좀 바꿔주세요. 아니 저번에 바꾸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이거 아니, 내가- 바꿨잖아요. 아니 그거를 1년 지났는데 뭐 소통하는 재미 다음 주에는 새로운 걸로 한번 주말에 알겠습니다. 고민하자고. 미션 접수 제가 네네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또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게요. 달콤한 인생님이 제필 기자님 점점 살이 빠지시네요 했습니다. 속 썩어가지고. 아니 아리동절님이 다 바꿨으니까 이제 기자만 바꾸면 돼요. 간만에 센스 있네 아르주정님. 네. 아무튼 뭐. 지단이님이 네. 올백 이마 자신감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몇 번 이제 12월달에 테스트하다가 어제부터 그걸 하고 있죠. 그 낮에 이렇게 MBC 뉴스 나오라고 해가지고 네. 그뭐 14F나 MB 중에 재밌는 거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했는데 오늘 꽤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뭐 한 동점이 많을 때 한 1,000명 넘게 보시고.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역시 뭐 저희 기획력은 탁월하니까. 그 얘기하시려고 지금 꺼내셨는데. 바빠요 제가 그래서. 와룡님 신청곡 가요도 됩니다. 저희 가요도 틀었어요. 네. 아니 근데 어제 군가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노래에 어떤 그게 있습니까? 군가도 괜찮잖아요? 저 군필자로서 저는 찬성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나 그래요? 약간 네. 저 철학이 그러다가 아니신 분들. 아기상어 노래를 트는 수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좋죠. 네. 아기상어. 저희는 편견 없는 프리데스크입니다. 네. 자 오늘 퀴즈트 산책은 뭐 트럼프 얘기부터 갈게요. 네.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어요. 한 번. 드디어. 네 드디어 내렸는데 페이스북 계정이 아마 영국 폐쇄됐다고 그러죠? 트럼프 계정이. 네, 근데 네. 트위터에다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본거지를 더럽혔다.
그다음에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인데 시위대들이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위대를 두둔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좀 꼬리를 싹 내린 거예요. 예. 이제 꼬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꼬리를 자른 것 같은데요, 왠지. 잘랐는데. 예. 거의 뭐 그동안의 트윗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정권을 또 이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패배를 이제 승복한 거예요. 승복한 건데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제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의사당 난동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착수했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 폭동을 선동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것도 조사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퇴임과 함께. 그렇죠. 네. 의회에서는 또 이제 탄핵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 탄핵이 되려면은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좀 참여를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은 찬성을 네.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사실 탄핵에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사실 1월 20일 날인가 이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대통령이. 네. 근데 뭐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마 그러네요.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네.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점거당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우리도 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어요? 뭐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없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옛날을 말하시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폭동과 관련해 사망자가 한 명 추가로 나왔는데 경찰관이 진압을 하다가 다쳤는데 네. 숨졌다고 합니다. 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라는 판결인데 네. 그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분께서 이제 소송을 내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네.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으며 피해자들을 유기 납치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은 이 재판이 굉장히 오래된 재판이에요. 2013년 8월에 그 이분들이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조정 신청을 냈는데 당연히 뭐 일본 정부가 이제 문서 수정을 거부하면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어온 거죠. 네. 그러다가 2016년에 정식 재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7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사실은. 네. 7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일본 정부는 당연히 뭐 재판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그 관련 단체들은 이제 굉장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긴 했는데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죠. 예상했던 네. 바고. 사실 12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남은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 많이 돌아가셨고. 7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일본 외무성에서는 그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초치, 보통 이제 초치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이게 외교용어거든요. 근데 불러서 항의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네. 저희도 기사를 쓸 때 그 좀 그런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강하게 네. 항의를 했고. 네. 스카이워드님이 할머님들이 받은 고통이 고작 1억밖에 안 된다는 게 화가 납니다. 네. 그렇죠.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오늘 좀 공교롭게도 외교부에서 신임 주일 대사를 네.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제 네. 뭐 22일 날 도쿄로 부임을 한다는데 참 예, 타이밍상 마지막에 이제 네네. 초치를 당하셨는데. 네. 그러게요. 우리도 이렇게 불러요. 사실 그쵸.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네. 이제 우리 외교부도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을 부르는데 보통 이제 초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의 어떤 항의하는 성격을 약간 가늠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낮은 대사가 아니고 밑에 무슨 뭐 공사라든지 뭐 좀 낮은 레벨의 그 사람을 불러들이면 이거 조금 이거는 뭐 조금 덜 화가 났구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죠. 네. 옛날에 한번 일본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아예 본국 소환도 한 그렇죠. 적이 있죠. 예,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그 외교 관례상 상당히 강한 조치예요. 그 네. 대사를 소환한다는 얘기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빌로바 TV님이 1,000억도 모자라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남일 같지 않은 게 제가
사소한 잘못만 하면 노재필 기자가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 조치합니까? 조치를. 아니 그거는 그냥 혼내는 거예요. 무슨 조치야.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제가 대사님이죠? 네, 근데 공식 전문적 용어를 썼네요. 네. 그냥 혼났습니다. 예. 아나운서국에서 프리데스크로 파견된 무슨 뭐 대사하신가요? 네. 아리둥절님이 신청곡 적는 중 예, 하라고 감사합니다. 혼나지 말고. 네. 혼날 뻔. 예. 신청곡이 아직 안 오라고 했는데 뭐 안 올려줘도 돼요. 어제 하도 많이 주셔가지고 어제 주신 걸로 한 일주일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추웠죠. 네. 아, 한파. 진짜. 이따가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나오실 텐데 저희 아까 저희 그 와이프랑 카톡하다가 집에 우리 안 나온다고. 아, 진짜요? 네. 아이고. 뭐 지금은 나온대요. 아, 네. 다행이네요. 낮에 카톡도 하십니까? 지금 따뜻한 면모를? 아니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관계가? 그래요? 여자친구랑 카톡 안 해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난 안 할 것 같아? 안 하실 것 왜 같아요. 그래 도대체? 안 하실 것 같아요. 업무 시간 안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아, 업무- 저는 업무 전 시간에 안 여친이라고 하는데. 부르잖아요. 아. 와이프를 전 여친이랑은 잘 카톡 안 하죠. 와이프가 왜 전 여친이죠? 전 여친 현 와이프. 전 여친 형 와이프? 현 와이프. 아, 현 와이프.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지금 느낌이에요. 네. 아무튼 뭐 요새 동파, 뭐 정전 이런 게 아, 되게 그러게요. 많았다고 네. 그래요. 많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변전소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무려 3만 8천 가구가 2시간 동안 난방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한파에 너무 고생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뭐 여기뿐만 아니에요. 서초구, 뭐 그다음에 뭐 역삼동 일부 지역,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아파트 한 500세대 정도가 정전이 됐는데 4시간 동안 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고생 뭐- 너무 지금은 괜찮아진 거죠. 복구가 된 거죠. 지금은 복구가 됐죠. 됐는데 네네. 계량기 동파가 사실 이게 아직 600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접수된 게 원래 한 이 정도 추이면은 한 수천 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간단한 다 아시겠지만 동파 방지하려면 이렇게 물을 조금 틀어놓으시면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영하 15도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 한 컵 정도를 채우는 정도로 열어주시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33초에 한 컵 정도 채우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도꼭지를 그 정도로 열어두라는 거죠? 네, 살짝. 네. 근데 이렇게 해도 8시간 기준으로 한 50원 정도 부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수도세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열어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라인님은 동파돼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리셨대요. 오, 예. 아 그게 맞대요.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파열이 될 수 맞아요. 뜨거운 물 붓지 있어가지고 말래요. 살살 이렇게 먼저 아니 드라이기로 그 말려. 깨지잖아요. 보통 동파되면 그쵸. 근데 드라이기로 말려도 어차피 깨진 거 아니고 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약간 얼는 거. 얼었다. 약간 얼는 경우에. 그러니까 깨진 거는 아예 전화해서 바꿔달라 그래야 되고 네네. 얼어서 안 나오는 정도는 살살 한 다음에 뜨거운 수건 같은 걸로 먼저 이렇게 좀 녹여가지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3주 전에 그 나는 땡땡이다를 봤는데 애청자죠. 그러니까 산에 계신 분들은 이게 겨울에 계곡이 열면 물을 못 먹잖아요. 네. 그럼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산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하얀색 통에다가 한 수십 개를 물을 담아놓더라고요. 겨울에 지낼 거를. 아예 네, 아예. 비축을 해놓으시는구나. 네. 그건 뭐 실내에 두는 겁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집에다 놓고 이제 겨울 버티는 거죠. 굉장히 어떤 그런 걸 봤습니다. 조지 마이클님이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라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674명이 나왔는데 아, 네. 오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나을 때 1000명 하는데 약간 감소세가 이제 좀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한파 때문에 그 뭐죠? 임시 선별 진료소 거기가 이제 운영 시간이 축소가 됐어요. 네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의료인들이 너무 그 추운데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하시니까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놨는데 그 영향도 약간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네. 아니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검사하려고 해놓은 것도 다 얼었대요. 가건물이 얼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 그게? 그 용액 같은 것도 다 얼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이게 밖에 있잖아요. 선별 그렇죠, 진료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방역 당국이 이제 2단계로 내려가려면 하루에 한 국내 감염자 수가 400에서 500명 사이 정도로 네, 줄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추세가 좀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 좀 줄어야 그러니까 예. 17일 끝났을 때 저희 2.5단계 지금 끝났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변이 바이러스는 또 한 명 늘었더라고요. 한 명 늘어서 16명이 됐죠. 아.
자, 그다음에 오늘 또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 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뭐를 처벌할 수 있는 강화된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징역 1년에 뭐 벌금도 뭐 이렇게 수억 원을 매길 수 있는 10억 원 이하의 건데. 벌금. 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164표, 그러니까 266명이 참석을 했는데 164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반대가 44표, 기권이 58표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다 반대를 했어요. 네. 원래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게 정의당인데 이게 이제 계속 수정 예외 사항이 많이 생겨서 누더기 법안이 된 거에 반발을 한 건데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도 법 적용이 3년 유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단식 농성도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도 했는데 네. 오늘 뭐 법안 통과할 때 좀 많이 아쉬워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법안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발도 하셨고. 이게 사실 영세한 하청업체에서 많이 이런 안전사고들이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을 두거나 이런 사업장을 빼면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이 법안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못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항상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제 양면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죠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또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은 또 그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느 쪽을 이렇게 두둔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게 아마 법안을 발의할 때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았을까. 법안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사하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그다음에 또 본회의 통과한 법안 중에 하나가 정인이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고 의무 기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동 보호 기관이라든지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즉각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일단 통과됐습니다. 자, 오늘 아까 주식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주식이 3천 넘었잖아요. 네. 오늘도 엄청 올랐던데. 오늘 한 3,100 넘었어요. 오늘 120포인트가 올라서 3,152? 네, 그래서 오늘은 외인들이 엄청 장을 끌었더라고요. 네. 외인들이 엄청 그래요? 사들여가지고. 네. 10거래일 동안 무려 418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진정한 승자는 김인화 아나운서예요. 아니, 이 돈을 와중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이렇게 주변에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럼 밤낮에- 좀 주식하십니까? 저는 뭐 주식 같은 거 잘 안 하죠. 아, 네. 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돈도 돈이지만 제가 항상 나는 땡땡땡이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무소유의 어떤 그런 걸 봐요. 아. 그분도 한 달 생활비가 한 1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10만 원이요? 네, 왜냐면은 된장과 고추장만 있으면 되니까 거의 배추 길러가지고 그냥 된장 끓여가지고 쌀만 사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방법을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또 지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인간적 성찰까지 해주시는 노재필 기자입니다. 너무 근데 제가 그 어나더 엠본부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요새 약간 좀 제가 근데 사실 좀 그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좀 네. 제 3의 멤버 같아요, 저희. 나는 땡땡땡이다가. 땡땡땡. 저 안 보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보시려면 네. 레전드 프로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쳐보시면 제임스 오 아일랜드라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오신 건데 그 남해 쪽에는 무인도를 통째로 사가지고 오. 사시는 건데 굉장히 멋있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가대표 산으로 가다라는 것 편도 괜찮습니다. 오. 그거는 이제 국가대표 이렇게 그 뭐죠? 카약 대표였는데 이분이 산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식은 잔치집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인 얘기. 자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이 한파 속에서도 그 요가 당구장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집회를 했대요 오늘. 했는데 아무튼 이 온기가 한쪽은 너무 뜨거워요. 이 금융시장은 네.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실물 경제는 너무 차갑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좀 온기가 좀 같이 전해져야 되는 건데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만 과열된 네. 양상을 보이고 또 거기서 그렇죠. 돈 벌었다는 분은 있고 한쪽은 너무 힘들고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크니까 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저기 어떤 분이 이
차밍 뭐라고 차민기? 이분이 차민기? 노제 예. 노 기자님 내 스타일이라고 적으셨는데 오 프로필 사진이 이 여자분이신데? 제가 좀 인기가 많아요. 오. 예. 삐까뻔쩍님께서 최아리 기상캐스트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오늘 바로 간다를 할 거예요. 네. 저희 이 자리에 왔었던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가 첫 입봉작이 원래 그 계양구에 있는 무슨 강아지 무슨 개사육장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오늘도 이제 또 이 강아지 또 관련해서 바로 간다를 할 거예요. 아, 근데 네네. 뭐냐면은 왕숙 신도시라고 있어요. 왕숙지구 왕숙이요? 3기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남양주. 남양주? 네. 아. 근데 거의 그린벨트 안에 불법 시설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가보면 이제 뭐 강아지 막 키우고 뭐 이러는 데인데. 사육장 같은 건가 보죠? 네, 근데 이게 이미 농장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게 저 기소유예 처분도 받고 뭐 했는데 문제는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도시에 편입되니까 보상받으려고 계속 그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죠. 주변에 뭐 개 경매장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뭐 불법 시설로 그 고발을 4차례나 당했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돈 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현장을 김건희 기자가 갔습니다. 김건휘 기자요. 김건희. 지금 네네네. 갑자기 또 발음이 잘 안 되신 거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이름을? 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 까마득한 후배여가지고. 김건휘 네. 기자가. 김건휘 기자가 네. 아니 다들 이름을 가지고 또 네. 그때도 얘기가 아. 나왔었는데 오늘도 또 얘기를 하시네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소식인데 네. 소수 의견. 그 윤상문 기자가 그 옛날에 2년 전에 제가 사건 데스크 할 때 했던 리포트가 오. 있어요. 뭐냐면은 그 모자 지적 장애를 가진 모자 두 분이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들이 16년 동안 과자 공장에서 돈도 못 받고 이제 학교를 맞아요. 착취당했던 네네. 그걸 이제 리포트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그동안 못 받은 거야 16년 동안. 그래서 그쵸. 그걸 이제 청구를 했더니 1, 2심 법원이 다 10년치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오 왜죠? 왜죠? 왜냐면은 못 받은 돈은 10년치밖에 청구를 못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10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는 그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데 정상인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네네. 일반적인 아,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니까 네네. 이분들은 좀 그걸 잘 모르고 계속 착취를 당하신 그렇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까지 그런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그러게요. 있거든요. 그런 법리를 그런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참. 네. 그렇죠. 아니, 인정된 금액도 보니까 7억 원이었는데 2억 8천만이 인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 굉장히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 7억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두 분이서 16년 동안 그 일을 노동한 했는데, 그 네. 대가라는 게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것도 이렇게 확 거의 뭐 절반 이하로만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굉장히 좀 감동받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윤상문 기자가 2년 전에 취재한 거를 2년 지난 지금까지 그걸 계속 추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고 사실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뭐 꽤 했지만 한 번 보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들여다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담배성으로 하고 말고 그 개선이 됐는지 어땠는지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특히나 윤상문 기자나 뭐 김건희 기자 둘 다 여기 프리데스크에 오셔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줬던 기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스타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네. 프리데스크가. 거의 뭐 작년 6월 이후로 저희가 이제 MBC 보도의 어떤 중추점 그런 역할을 했죠. 이렇게 자화자찬. 줄 섰어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리둥절님 아직 안 왔어요. 자꾸 일어나라고. 그 전화 한 번 좀 걸어보세요.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문이 열리면 열렸지. 그대가 들어오죠. 네. 딱 맞게 오셨네요. 네, 딱 맞게 올렸습니다. 그냥 오늘 브릿지 넘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앉으시죠. 네. 네네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네. 자 최아리 기상캐스님 명찰도 이렇게 제가 달아드리고 저는 네네. 빨리 일어나세요.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앉기가 상당히 크시네요. 굉장히 좀 오래됐다. 뭐 브릿지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럼 가볼까요 다시?
자, 매주 금요일 찾아오시는 날씨아이의 최아리 기상 게스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자꾸 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라고 막. 아니 이거 옷 본인 옷이죠? 네. 항상 방송 전에 제가 옷을 미리 입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 옷 입고 왔어요. 왜요? 평소에는 방송 옷 입고 오시다가 맞아요. 오랜만에 사복을 입으신 거예요. 좀 색달라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뭔가 달라졌네요. 엄청 달라졌어요 저희. 네. 뒤에 이거 처음 보시죠? 우와! 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되게 으쓱으쓱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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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도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얻어 쓰다가 저희가 이제 마련했고 갑자기 자랑 타임이네요. 안고 계신 의자도 저희가 네. 바꿨습니다. 네. 자 이제 길고 긴 한 주가. 드디어 끝났어요. 진짜. 네. 고생 제가 많으셨겠어요. 한파도 정말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사실 제가 웬만하면은 월요일부터 제 방송이니까 또 제가 준비를 하고 뭘 했는지를 기억을 하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많은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6일날 고생하신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다 같이 그래요? 보시죠. 네. 네, 하필이면 퇴근 시간대 서울은 이렇게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칼바람을 품은 눈구름은 오늘 밤 사이 내륙 지방으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눈이 정말 팍 내렸네요. 근데 저것도 또 이제 스토리가 있죠. 뭐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방송에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눈이 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겹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스튜디오 녹화도 떠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후 한 1시부터 100년도 CCTV와 그 레이더를 보면서 거의 매시간 매분 분석을 하면서 언제 올 것인가? 제발 상암동에 아. 한 6시 반까지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7시에 눈발이 딱 굵어져가지고 한 번 찍었다가 다시 두 번째 찍은 게 지금 방송에 나간 거예요. 네. 눈이 처음에는 별로 안 왔군요. 이제 막 시작할 땐 약하게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굵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아마 처음 방송에 나갔으면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저는 좀 뿌듯하네요. 네. 고생했지만. 아니 댓글로 보니까 장갑도 안 끼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그게 약간 민망한 게그 멘트가 되게 짧잖아요. 제 손이 원래 좀 빨갛거든요. 장갑 끼고 있다 그때만 딱 벗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막 팀장님이 뛰어와가지고 막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근데 오. 제가 굳이 이게 우리가 컨셉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근데 우산을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었는데 버전이 다양했군요. 네, 다양했어요. 버전이 그 와중에 굉장히 다양했는데 뭐 여러모로 우산을 안 쓴 게 더 낫다고 해서 방송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손 빨개져서 시청자분들 많이 걱정을 했었던 거예요. K본부의 박대기 기자님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의미로 생각나시는 거죠? 네. 엘사 컨셉으로 가시지. 네. 네, 맞아요. 우산도 쓰고 있었죠. 애단유님이 저거 찍어서 아리님 눈사람 된 건가요? 어찌 저리 하얗는가. 근데 저게 한 1분 사이에 저렇게 이렇게 그래요? 눈이 그 정도로요? 쌓인 거예요. 어깨에. 네, 눈이 많이 와서. 5981님이 박대기 기자님 근황을 여기 여쭤보시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잘 지내시는 K본부 분들? 경제팀에서 잘 취재하고 있습니다. 신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까? 한창 후배님이라. 정말요? 박대기 기자가 그럼요. 후배예요? 한창 후배님이죠. 네. 처음 사실. 예, 그렇군요. 네. 날씨 얘기는 언제 다시 해요? 들어가시죠. 안 그래도 저도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딱 탔는데 제가 생수통을 하나 차에 놨었거든요. 네. 정말 꽝꽝 맞아요. 얼어가지고 밖에 주차해 놓으셨어요? 밖에 주차를 했는데 늦게 가니까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 있는데 정말 꽝꽝 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증 사진 찍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계기판을 딱 보니까 영하 16도. 오. 너무 놀래가지고 네. 너무너무 추웠어요. 정말. 근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도 한 이 정도 추위는 이어져요. 근데 사실 진짜요? 오늘이 완전 최절정이었어요. 네네. 북극 한파 정점. 정말 서울 20년 만에 최강 추위. 아침 기온으로는 오늘이 가장 추웠고 낮 기온으로는 사실 어제가 가장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고 낮이고 20년 만에 정말 추운 저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건데 일단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그래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돼요. 네. 그래도 이 추위가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 다행히 다음 주로 조금 가면서 기온이 약간 오릅니다. 이번 한파가 그 남부지방에도 타격이 컸잖아요. 네, 네. 낙동강이 얼 정도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파가 완전 한반도로 탁 장악을 해버리니까 사실 남쪽 바다도 꽁꽁 얼었거든요. 그 흔치 영상 않은 일이죠. 준비되어 있나요? 네네네. 네, 혹시? 어. 네. 와, 이게 네, 낙동강이죠. 낙동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도 정말 역대급의 한파가 닥쳤는데
10년 만에 가장 추웠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뭔가 스케이트장 같아요. 그쵸, 진짜. 그쵸. 스케이트장 같은 날씨고 사실 이때 부산의 오늘 아침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19.9도, 체감 온도가 20도까지 뚝 떨어졌던 거죠. 네네. 이게 저희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 사실 이게 북극이 꽝꽝했는데도 지금, 그쵸, 네. 그쵸. 새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날지를 못해가지고. 얼음 위에 새들이 떠 있네요. 정말 꼼짝하지 않고 꽝꽝 언 와. 낙동강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바닷물도 얼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낙동강 모습이 계속 나오고 낙동강 있는데. 모습을 계속 네. 보고 계시는데요. 와,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놀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언 모습을 보고. 네, 네, 네. 저 왜냐면 사실- 작년에 워낙 안 추웠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혹시 뭐 바닷물 언 영상도 준비가 되나요? 여기 충남 그 서산 바닷가도 영상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게 어디게? 말씀드렸다. 서산. 어선들이 다 갇혔네요, 아예. 네, 사실 이게 무슨 북극 해역에서나 볼 법한 그러니까요. 모습이 맞지. 비가 같아요, 막. 그쵸, 펼쳐지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유빙의 모습. 지금 충남 서산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 서해에도 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느냐고 데스크 전에 3번을 저희가 갈아엎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청자가 제보해주신 영상이 이따가 방송에 공방에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서해도 지금 둥둥 떠 있고 특히 충남 서산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이 어촌계에다가 계장님과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무려 두께가 20cm예요. 와. 네. 근데 내일하고 모레도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께도 앞으로 더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앞바다부터 얼기 시작을 해서 점점 좀 면적도 넓어질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바닷물에 염분이 있으니까 네. 얼기가 좀 힘들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바다는 계속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잘 얼지 않는데 또 육상의 기온이 웬만하면 영하 10도 정도까지 떨어져도 잘 얼지 않는다고 해요. 네. 하지만 요즘처럼 정말 오늘 아까 부산 체감온도 영하 20도 가까이 툭 떨어지는 이런 날씨가 이어지고 또 칼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서도 유빙이 만들어진 네. 겁니다. 네. 진짜 얼마나 추웠는지 그 바다가 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군요. 그럼요. 네. 빈카님이 차 안에서 귤이 돌멩이 됐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네. 차에 있는 모든 게 얼고 있어요, 지금 이 날씨. 군대에서 지금 눈치고 계신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네. 여기가 러시아보다 더 춥다고 먹구름님이 요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겨울은 추워야 되죠, 정상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쵸, 겨울은 추워야 맞고 작년 겨울에 안 춥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서울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낮 기온이 영하 11도 정도, 12도 막 그렇죠, 이랬어요. 그렇죠. 네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거의 일주일 사이에 기온 변동폭이 엄청나. 한 16도, 17도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이 제일 정점이었으니까 네. 주말은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주말에도 주말도 춥다가 다음 주 중반에 서울 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는데 이게 참 날씨가 중간이 없고 네. 확 춥고 또 확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따뜻이란 표현은 조금 강할 수도 있지만 네네. 확 좀 포근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기온 변동폭이 크니까 건강 관리는 계속 잘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한파가 춥기도 추웠지만 사실 눈 때문에 많은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되게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도로도 열고. 네. 눈 소식도 좀 궁금한데 눈은 계속 혹시 올 계획이 네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눈이 오는 곳도 있는데 서해안 지방에서는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강한 시점은 넘어갔고요. 다행입니다.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지만 약해진다 해도 제주 산지에는 이제 일요일까지 최고 30cm의 이제 폭설 예보가 나와 있고 약해지는 게 아닌데요. 또 와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시잖아요. 눈을 3시간 동안 치우고 다음날 가면 다시 쌓여있고 아. 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눈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네. 또 다른 지역으로는 호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방에도 눈 예보가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눈이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또 있긴 있는데. 뭐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눈 너무 많이 와요. 또 있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적설량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내린 눈처럼 강하고 많이 오지는 않을 걸로 좀 소소하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다들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어쨌든 이번 주말도 추우니까 좀 집에서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뉴스 프리데스크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본방에서 다음 소식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